최태원 회장님이 국회 강연에서 AI 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강연은 데이터 센터, 전기, 메모리, 일자리 국가 전략 같은 굉장히 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결론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AI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제대로 판단해서 자기 일에 붙이는 사람입니다. 특히 마케팅 관점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AI가 글도 써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영상 대본도 뽑아주고 제안서 초안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이 진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을지, 내 브랜드에 맞는지, 실제로 문의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AI가 아니라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가장 먼저 밀리는 사람은 AI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 없이 AI를 그대로 쓰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태원 회장님 강연 핵심을 아주 쉽게 풀어보면서 개인과 일하는 사업자, 마케터, 크리에이터가 AI 시대에 왜 판단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강연을 아주 쉽게 요약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AI 시대에는 나라의 생존 방식 자체가 바뀐다. 예전에는 물건을 잘 만들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그걸 전 세계에 팔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단순히 물건만 잘 만들어서는 부족합니다. AI를 돌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움직일 전기가 필요합니다. AI가 기억을 저장할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I가 바꾸는 일자리 문제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AI는 그냥 프로그램 하나가 아닙니다. AI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공장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고 공장을 돌리는데 전기가 필요하고 공장에서 똑똑한 결과물을 만들려면 메모리라는 기억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태원 회장님은 이걸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에게 바꿔서 보면 완전히 똑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국가에게 AI 공장이 필요하다면 개인에게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가에게 메모리가 필요하다면 개인에게는 고객 반응과 성공 사례를 기록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국가에게 전기가 필요하다면 개인에게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 체력, 집중력, 그리고 반복 업무를 줄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가에게 스피드와 스케일이 필요하다면 개인에게는 빠르게 테스트하고 잘 되는 것을 키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최태원 회장님 강연은 국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인과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마케팅을 하고 싶은 사람, 마케팅을 맡기고 싶은 사람, 콘텐츠로 고객을 모으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도 이제 단순히 예쁜 걸 하나 써주세요, 영상 하나 만들어주세요, 블로그 하나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는 글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영상 대본도 뽑아줍니다만 어떤 글이 고객을 움직이는지, 어떤 제목이 클릭을 만들고 어떤 콘텐츠가 신뢰를 쌓고 어떤 제안서가 계약으로 이어지는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이것을 해야겠다고 결정 내리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마케팅은 도구 싸움이 아니라 판단 싸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AI 시대에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단순히 AI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력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이미 많은 일을 해줍니다. 저도 실제로 AI를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대본 초안 쓰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아이디어 정리 시간이 줄었습니다. 반복되는 문구 작성이 빨라졌고요. 유튜브 업로드, 설명문, 태그 제목 콤보를 빠르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말도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엄청난 장점입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에만 맴돌던 생각이 글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말하지? 제안서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지? 업로드 설명말은 어떻게 써야 하지? 태그는 뭘 넣어야 하지? 클라이언트에게 정중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써야 하지? 등 이런 반복 작업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면 초안은 훨씬 빨리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빠르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아시다시피 바로 좋은 결과물이 아닌 것이죠. 저도 이제 AI를 쓰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낀 것도 분명합니다. 말은 자연스럽고 문장도 매끄럽지만 겉으로만 봤을 때만 그렇듯한 거죠. 근데 제 의도와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제 말투, 브랜드 방향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문 용어로 할루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확인해 보면 틀릴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케팅에서 틀린 정보를 쓰는 것 자체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신뢰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 잘못된 정보를 쓰면 고객이 신뢰하지 않지요. 또 제안서에 확인한데 내용을 넣으면 거래처 자체가 불안해지지요. 그러니까 유튜브 대본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서 바로 지적받아서 특히 병원이나 학원, 업체처럼 고객 신뢰가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 업종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학원, 지역업체가 AI로 블로그 글을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AI는 글을 참 잘 써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이걸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을 본 사람의 상담 문의를 할까? 이 글이 고객의 불안을 줄여줄까? 이 글이 우리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을까?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원하는 답을 바로 얻을 수 있을까? 과정 없이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이 판단은 AI가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 문의로 이어지는 구조인지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마케팅 관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을 맡긴다라는 것은 AI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결과물들 중에서 무엇이 고객을 움직이는지 판단하고 설계해달라는 뜻에 가까워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AI 결과물이 돈 되는 결과물로 바꾸는 사람에게 모든 돈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판단력인 거죠. 그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보다 더 나아졌는지, 고객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연락하는지 이걸 꼭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방향이 정확했을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즉 AI 시대에서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태하 회장님 강연은 겉으로 보면 국가 전략 이야기이지만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국가가 AI 공장을 만들어야 하듯이 개인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가 메모리를 중요하게 봐야 하듯이 국가는 고객 반응과 성공 사례를 기록해야 합니다. 국가가 전기를 확보해야 하듯이 개인은 시간과 체력과 반복 업무를 줄이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스피드와 스케일을 가져야 하듯이 개인은 빠르게 테스트하고 잘 되는 것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AI를 쓸지 말지 판단하는 것, AI에게 무엇을 시킬지 판단하는 것, AI 결과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이 결과물이 고객에게 통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 이 콘텐츠가 진정 문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것, 이게 AI 시대 개인 생존의 시작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돈은 AI를 아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AI 결과물을 돈이 될 수 있는 결과물로 바꾸는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 판단력을 실제 마케팅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를 어떻게 쌓아야 질 좋은 연락이 오는지, 고객 질문을 어떻게 콘텐츠 자산으로 바뀌는지, 잘 먹힌 제안 문구와 성공 사례를 어떻게 블로그, 영상, 제안서, 영업자료로 확장하는지, AI 시대의 고객이 연락 오게 만드는 마케팅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니어스 PD였습니다.